네, 안녕하세요. 오토타임즈 김수환 기자입니다. 오늘 만날 차는 포르쉐 타이칸 크로스 투리스모입니다. 등장과 동시에 엄청난 반향을 일으키기도 했죠. 네, 포르쉐 전기차 이 타이칸을 바탕으로 차고를 살짝 올리고 이 뒤쪽을 쭉쭉 늘려서 약간 외관 느낌을 나게 하는, 그리고 또 다목적성을 추구하는 크로스오버 형태의 차가 바로 이 타이칸 크로스 투리스모입니다. 물론 100% 순수 전기차이고요. 과연 이 차가 또 어떤 매력과 우리에게 즐거움 또 가치를 안겨다 줄지 지금 바로 한번 살펴보시겠습니다. 네, 포르쉐 타이칸 크로스 투리스모 앞모습 먼저 살펴보시면 단번에 봐도 굉장히 차가 크고 넓다라는 생각이 먼저 듭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일단 기본적인 수치의 너비도 상당한데 이 양쪽 핸들을 크게 부풀려서 차가 더 커 보이는 효과를 줬죠. 그 결과 정말 이 주차칸 한 칸이 꽉 찰 정도로 아주 우람하고 또 듬직한 모습을 잘 보여줍니다. 그 다음에 각 세부 요소를 살펴보면 역시 포르쉐임을 알게 하는 몇 가지 포인트가 눈에 들어오는데요. 대표적으로 이렇게 완만하면서도 살짝 끝으로 급격하게 떨어지는 이 보닛의 형상을 비롯해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히 부풀려 놓은 이쪽 팬더의 모습, 이런 부분도 상당히 또 이쁘다라고 생각이 들고, 이외에 다른 포르쉐와 마찬가지로 전체적으로 좀 동글동글한 라운딩 처리를 굉장히 많이 디자인 요소로 집어넣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타이칸만의 특징이죠. 살짝 직사각형 형태의 가로로 긴 형태의 이 헤드램프, 아주 또 미래지향적인 이런 무늬까지 집어넣어서 또 파란 색깔 빛도 돌게 하고요. 상당히 또 이쁜 구석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 눈물 모양의 포인트 에어 덕트도 똑같이 마련이 되어져 있습니다. 실제로 다 구멍 뚫려 있어요. 공기 구멍 지나갑니다. 네, 타이칸 크로스 투리스모의 옆모습, 일단은 베이스가 타이칸이기 때문에 뭐 디자인 형태라든지 쉐입의 느낌은 뭐 이제는 좀 익숙하다라는 생각이 솔직히 좀 듭니다. 하지만 이 차의 가장 큰 특징은 바로 좀 크기, 덩치에서 오는 차별점이겠죠. 대표적으로 높이를 꼽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기존 타이칸보다 20mm가 더 높고요. 여기에 오프로드 패키지까지 선택하면 30mm가 더 높아지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 뒤쪽을 조금 더 외관형으로 아주 길게 뽑아 넣은 정도가 타이칸 크로스 투리스모의 옆모습의 가장 큰 특징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21인치 휠이 정말 멋있어요. 네, 솔직히 이거 옵션이거든요. 네, 470만원짜리 옵션인데 어떻게 이렇게 휠 디자인을 했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마치 날카롭게 막 베일 것 같기도 하고 회전하면서 정말 이쁘게 표현이 되어져 있습니다. 살이 얇거나 또 아니면 굉장히 복잡하게 여러 가지 살을 추가해서 이 고성능 스포츠카의 이미지를 나타내는 다른 포르쉐 라인업과는 또다시 차별화된 아주 멋있는 디자인의 휠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 휠과 합을 맞추는 이 안쪽에 브레이크 시스템 같은 경우도 지금 보이시나요? 굉장히 반짝반짝 거리는데 PSCB라 부르는 이 텅스텐 소재를 활용한 브레이크 시스템, 이 디스크 패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이 윗단계 PCCB가 있기는 하지만 뭐 카본과는 조금 다른 이 텅스텐만의 느낌, 뭐 브레이크를 잡아주는 능력은 여지없이 좋고 뛰어납니다. 오히려 이 텅스텐 소재를 둘렀기 때문에 분진이 최대한 적게 난다고 해요. 이를 증명하듯이 아주 대담하게 하얀 색깔 브레이크 패드를 또 장착을 했네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이런 빨간색이라든지 노란 색깔과는 또 완전히 또 차별화된 아주 신선한 구성이라고 생각이 들고, 참고로 이 브레이크 시스템 앞쪽에는 410mm, 뒤쪽에는 365mm의 대구경 사이즈의 이 디스크와 함께 이 앞쪽 패드 역시 6피스톤, 뒤쪽은 4피스톤이 맞물립니다. 이 신발 하나만 놓고 봐도 역시 포르쉐다라는 말을 알 수 있게 하는 것 같아요. 뿐만 아니라 이 주변에 둘은 이 플라스틱 몰딩을 통해서 한층 더 좀 더 오프로드 성격의 차라는 거를 단번에 알 수가 있죠. 이 아래쪽 부분도 일반적이라면 이 차체 색깔과 동일한 사이드 스커트를 조금 더 날렵하게 깎아 넣었을 것 같은데, 이 차는 조금 더 아웃도어, 레저 활동, 오프로드에 초점을 맞췄기 때문에 똑같이 이 플라스틱 몰딩과 함께 이 은색 장식을 덧대는 정도로 차별화를 뒀습니다. 이렇게 군데군데 무늬도 집어넣어서 굉장히 또 멋있는 것 같아요. 전기차의 특징을 나타내는 몇몇 요소도 살펴볼게요. 우선은 이 충전 커넥터, 이 앞쪽 팬더에 위치해져 있죠. 양쪽에 있고요. 완속과 급속 따로 나눠져 있습니다. 굉장히 기가 막히게 스르륵 열리는 느낌이 물론 옵션이긴 하지만 굉장히 멋있네요. 뿐만 아니라 이 안쪽에도 살짝 아가미를 벌려놓았고, 그 다음에 이 도어 캐치 같은 부분도 에어로다이내믹을 고려하기 위해서 시동을 끄면 스르륵 매끈하게 사라지는 모습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타이칸 크로스 투리스모 뒤
뒤쪽 부분 보시면 일반적인 타이칸과는 확실히 다릅니다. 일단 어느 정도 높이가 받쳐준 상태에서 상대적으로 가파르게 내려오는 이 트렁크 라인이 확실히 좀 다른 이미지를 많이 풍기는 것 같고요. 확실히 트렁크의 모습이 상당히 큼직하고 위쪽으로 형성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이 짐을 넣기에도 한결 더 수월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유리창 면적도 꽤나 가파르게 위치해져 있습니다. 면적 자체가 그렇게 크지는 않네요. 유리창 아래쪽으로 시선을 두면 역시 다른 포르쉐 라인업과 마찬가지로 가로로 긴 테일램프가 위치해져 있습니다. 클리어 타입으로 되어져 있고, 이렇게 포르쉐 파란 색깔, 그리고 이 안쪽엔 마치 전선이 흐르는 것 같은 꽤나 미래지향적인 디자인 패턴도 볼 수가 있어요. 정말 멋있게 표현이 되어져 있죠. 밤에 불이 켜지면 더 화려합니다. 참고로 이 타이칸 크로스 투리스모 같은 경우는 타이칸 크로스 투리스모 터보 뭐 이렇게 써있지 않아요. 다 같이 타이칸 카테고리에 이 하나의 차명만 붙이게 되어져 있고, 이 뒤쪽은 이 차의 성격을 알 수 있는 트림명, 그래서 타이칸 터보 이렇게만 깔끔하게 붙여져 있습니다. 옆면에서와 좀 통일감을 같이 하기 위해서 이렇게 두툼한 플라스틱 몰딩과 또 조금 더 이 하부의 긁힘을 방지하기 위해서 아주 깊게 아래까지 보호대를 한 번 더 가드를 붙였다 정도로가 타이칸 크로스 투리스모의 외관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타이칸 크로스 투리스모 실내에 들어왔습니다. 실내는 일반적인 타이칸과 큰 차이가 없어요. 솔직히 운전석에 앉으면 내가 지금 타이칸을 타고 있는지 크로스 투리스모를 타고 있는지 전혀 구분이 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냥 타이칸 크로스 투리스모, 이 타이칸 시리즈가 갖고 있는 몇 가지 특징만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우선은 이 커브드 형태의 폴 디지털 계기판 굉장히 인상적입니다. 일단 굉장히 선명하고, 뿐만 아니라 이 원형이 3개로밖에 이루어지지 않죠.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전통적인 포르쉐 스포츠카 원형이 굉장히 많잖아요. 네. 그런데 기가 막힌 게 이 운전석에 앉아서 스티어링 휠을 잡고 시선을 봤을 때 모든 정보가 림 안에 한눈에 다 들어온다는 거예요. 이 라운드 값이라든지 굉장히 신경 써서 만든 흔적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가장 가운데에는 이제 주행 가는 거리를 비롯해서 주행 모드까지 실시간으로 확인을 할 수가 있고, 뿐만 아니라 이 커브드 패널의 양 끝에는 간단한 터치만으로 즉각적인 차의 성격을 바꿀 수 있는 서스펜션이나 자세 제어 장치 등을 켜고 끌 수 있는 버튼, 그다음에 한쪽에는 램프류 등화 장치 조절이 터치로 마련이 되어져 있습니다. 센터 패시아 모니터는 와이드 형태로 우리가 늘 알듯이 아주 길게 표현이 되어져 있고, 안쪽 구성도 이제는 좀 익숙한 것 같아요. 각각의 타일 형식으로 깔끔하게 표현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 차를 굴리면서 또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부분, 아주 많이 신경 써서 볼 부분인데, 바로 이 충전과 관련된 각종 정보 표시창, 이 위쪽에도 볼 수가 있고요. 이 아래쪽 패널에서도 깔끔하게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정도가 차이점이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이 차는 아무래도 이 스포츠카 브랜드답게 이런 주행에 관련된 각종 사운드라든지 회생의 양, 세시 높이 다양하게 이 화면에서 선택을 할 수 있다라는 부분도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말씀드렸다시피 이 아래쪽에도 패널이 하나 더 있습니다. 베젤은 상당히 두꺼운데 그래도 꽤 볼만은 해요. 조금 더 밑에 쪽으로 내려와 보면 큼직한 컵홀더 2개와 이렇게 별도의 그렇게 커 보이진 않지만 그래도 반지갑 정도 하나 넣을 수 있는 수납함 정도가 위치해져 있네요. 전체적으로 구성이 굉장히 깔끔합니다. 파나메라처럼 막 복잡하게 여러 버튼을 누를 필요도 없죠. 이런 부분이 확실히 좀 미래지향적인 이미지를 잘 나타내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송풍구의 모양이 송풍구 날을 막 원하는 대로 이렇게 수동으로 조작을 할 수는 없어요. 그냥 이렇게 격벽 하나만 위치해져 있고, 웬만한 바람의 양이나 이런 거는 이 화면 속에서 조절을 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이 타이칸만의 특징으로 볼 수가 있겠네요. 그 다음에 감성 품질을 높이는 몇 가지 요소를 살펴보면, 대표적으로 이 정 가운데에 위치해져 있는 이 스몰 세컨즈가 움직이는 게 너무나도 멋있죠. 이것도 물론 옵션이긴 하지만 그래도 전 넣는 걸 추천드려요. 진짜 이쁘거든요. 네, 포르쉐 디자인의 아날로그 시계가 깔끔하게 위치해져 있고, 그다음에 버메스터 사운드 시스템이라든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고급스러운 편의 기능은 빠짐없이 군데군데 다 들어가져 있습니다. 다만 이를 표현하는 방식이 파나메라와 비교해서는 살짝 좀 부족하지 않나라는 게 조금 아쉬운 포인트로 지적이 돼요. 물론 이 마감이나 퀄리티 구성은 전혀 나쁘지는 않지만 어딘가 모르게 파나메라보다는
조금 허전한 감이 없지 않아 있거든요. 네, 이런 부분은 한번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변속기 같은 경우는 이 위쪽에 아주 귀엽게 딸깍딸깍 토글 방식으로 위치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래쪽에는 그 어떠한 변속과 관련된 버튼을 뭐 조작할 게 없죠. 그래서 덕분에 이 아래쪽엔 굉장히 깊은 수납 공간을 별도로 마련을 할 수가 있었고, 이외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외관에서도 제가 차가 굉장히 크고 넓은 차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실내에 오면 더더욱 두드러집니다. 진짜 크고 넓어요. 대표적으로 이 발 놓는 공간이라든지 이 지금 또 이 도어 패널의 두께도 상당히 좀 두툼해서 안정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안쪽에 굉장히 행동 반경 범위가 넓습니다. 그래서 이 A필러라든지 전체적으로 이 손을 뻗으면서 무언가 동작을 할 때, 제스처를 취할 때 상당히 넓은 차다라는 거를 단번에 알 수가 있죠. 센터 터널 자체도 폭이 넓을 뿐더러 이 글러브 박스 같은 경우는 사선으로 아주 바짝 깎여 있습니다. 덕분에 이 조수석 공간의 이 스페이스가 생각보다 엄청나게 넓어요. 네, 이거는 미처 처음에는 잘 알지 못하겠지만 내 차를 오랜 시간 활용하다 보면 이렇게 넓은 공간이 있었다고 라고 생각이 들 정도이니까요. 심지어 운전석에 앉아서 이 조수석 쪽을 봤을 때는 글러브 박스의 형태가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그냥 딱 요 라인에서 끊어져서 다 빈 공간이라고 느낄 정도이거든요. 그만큼 전기차가 주는 장점을 한껏 활용해서 이 실내 공간을 정말 넓게 뺐다. 안 그래도 넓은 차, 큰 차를 더 극대화해서 공간을 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비교 가능한 세단은 보이지 않고 SUV와 견줘도 상당히 넓고 실용적인 공간을 자랑한다라는 게 타이칸의 실내 아주 큰 특징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타이칸 크로스 투리스모 2열에 들어왔습니다. 제가 일전에 타이칸을 소개하면서 2열은 그렇게 좋은 소리가 못 나왔어요. 네, 뭐 공간도 공간이지만 이런 소재라든지 조금 더 아쉽다라고 했는데, 글쎄요, 이 차의 컨셉 방향을 놓고 봐서 타이칸 크로스 투리스모는 또 관점이 좀 다릅니다. 오히려 지금과 같이 이렇게 좀 내구성을 강조한 이런 소재의 형태가 이 아웃도어, 좀 더 레저 활동을 즐기기에, 이 차를 타고 돌아다니기에는 훨씬 더 관리라든지 조금 더 편하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공간이라는 부분 절대 빼놓을 수 없죠. 먼저 무릎 공간, 일단 차의 길이나 휠베이스가 상당하기 때문에 전혀 흠잡을 곳이 없습니다. 이 부분은 타이칸에서도 똑같이 설명을 드렸었고, 여기에 이 차만의 장점, 바로 머리 윗공간인데요. 기존 타이칸과 비교해 헤드룸이 무려 47mm나 더 높아졌다고 해요. 그 차이를 여실히 느낄 수 있어요. 네, 엄청 남아 돌아요. 웬만한 성인이 앉아도 전혀 부족함이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더군다나 이 거대한 통창 글라스 루프를 통해서 조금 더 안쪽으로 깊게 파 놓았죠. 더더욱 더 개방감이 훌륭하고 광활한 이 실내 공간에 도움을 주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가운데 좌석 같은 경우는 물론 헤드레스트가 있기 때문에 앉을 수는 있겠지만, 일단 뭐 턱 자체도 높고 여기에 뭐 각종 버튼들이 있기 때문에 확실히 이 차는 좀 더 2+2 구조가 맞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편의 품목 한번 볼게요. 꽤나 큰 액정창을 마련을 해 놓아서 각종 기능들, 뭐 공조장치라든지 열선이라든지 꽤나 디테일하게 마련을 해 놓았네요. 가운데는 당연히 컵홀더가 위치해져 있는데, 정 가운데 생각보다는 크기가 그렇게 커 보이지는 않네요. 그리고 나서 여기를 한 번 더 제끼면 스키스로 별도의 조금 더 긴 짐을 넣을 수 있게끔 도와주는 요런 정도가 차별점, 편의사항 정도라고, 버메스터 오디오까지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마지막 트렁크 넘어가 보시죠. 마지막 이 차의 핵심인 트렁크 공간입니다. 요 가운데 버튼을 살짝 누르면 와우, 광활한 공간이 나옵니다. 기본적으로 405리터의 공간이 나오고요. 2열을 접으면 1171리터까지 확장이 됩니다. 특히 2열을 접었을 때 이제 완벽한 풀플랫이 나오기 때문에 차박도 전혀 무리 없이 가능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더군다나 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요 통창 통유리 글라스 루프로 이 밤하늘의 별을 보면서 누워 있으면 더없이 행복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앞쪽에도 프렁크가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이 수납이라는 부분에서는 전혀 흠잡을 게 없는 SUV 그 이상의 능력을 해내는 게 바로 이 포르쉐 타이칸 크로스 투리스모만의 아주 큰 핵심이자 강점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포르쉐 타이칸 크로스 투리스모 주행 느낌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참고로 이 차는 터보 트림에 속합니다. 굉장히 강력한 성능을 발휘하는데 실제로 아주 뛰어난 이 성능을 발휘하는 고성능 전기 모터가 탑재가 되어져 있죠. 최고 출력 625마력, 최대 토크 86.7kgm라는 어마어마한 숫자를 자랑합니다. 정지 상태에서 시속 100km까지 가속 시간이 무려 3.3초면 끝이 나죠. 오버부스트를 사용하면 680마력까지 올라간다고 해요. 이 숫자로만 봐도 정말 어마어마한데 글쎄요, 뭐 더 이상 말이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직접 몸으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노멀 모드 한 단계만 우리 더 높여봅시다. 스포츠 모드에서 살짝만 가속 페달을 밟아도 저도 이 정도일 줄은 꿈에도 몰랐네. 어마어마하죠. 네. 심지어 오르막길임에도 불구하고 지금과 같이 또 살짝 정속 주행 시 또 가속 페달을 조금만 깊게 밟아봐도 어마어마한 속도를 자랑합니다. 정말 무서울 정도이고 이 전기 에너지가 주는 힘을 과감없이 아낌없이 또 뿜어내 주는 게 타이칸 크로스 투리스모 터보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솔직히 이 펀치력, 파워, 이 속도에 있어서는 타의 추종을 불허할 정도로 같은 내연기관 잘 나간다고 소문난 911 시리즈의 그것들과 비교해서도 단연코 우위에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어마어마한 가속력을 뿜어내 준다 라는 게 이 차가 갖고 있는 또 큰 장점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스포츠 플러스 모드에서 놓으면 더 극적인 가속감을 연출해 주겠지 뭐. 소리가 야 이거 뭐지? 몰입감이 장난 아닙니다. 와, 이렇게 시선이 쫙 몰리면서 머리가 약간 어질어질할 정도로 엄청난 가속감을 또 보여주는 게 타이칸 크로스 투리스모 터보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 이렇게 빨리 달리는 순간에서도 그렇게 불안하거나 아니면 좀 위태위태하다, 좀 불안정하다라는 생각은 전혀 들지가 않습니다. 실제로 전기차의 특성을 아주 잘 활용한 덕분인데 배터리팩이 아주 낮게 깔아져 있고 또 이 고속 안정성, 포르쉐가 정말 잘하는 부분이잖아요. 이 모든 게 조화를 이루어서 분명히 어마어마한 속도 그리고 말도 안 되는 스피드와 몰입감으로 미친듯이 질주를 하지만 그 과정에서 운전자가 느끼는 불안함은 전혀 들지 않고 오히려 믿음감이 더 커지는 아주 아이러니한 효과까지 누릴 수가 있습니다. 일부러 막 이러는 게 아니라 그냥 내 몸이 반응을 하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순간이 계속 연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대단한데요. 정말 대단합니다. 대단하다라는 말밖에 안 나오고 그 말만 계속 하게끔 만들어요. 진짜 소리만 좀 이 내연기관에 비해서 좀 덜하다 뿐이지 특히 이 가속력이라는 부분은 전혀 꿀릴 게 없습니다. 오히려 내연기관 그 위에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던 자동차를 보는 것과는 완전히 다른 느낌을 연출을 해주고 또 그 속에서 짜릿한 운전의 즐거움을 여지없이 경험할 수 있는 게 바로 이 녀석 포르쉐 타이칸 크로스 투리스모 터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흥분을 가라앉히고 이번에는 레인지 모드에 한번 놓아보도록 할게요. 지금과 같이 노멀에서 열심히 달리다가 레인지로 두면 확실히 레인지 모드에 놓으니까 이 가속 페달의 반응이 살짝 무뎌지기는 했어요. 에너지 효율, 특히 전력 소모를 최소화하려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 개인적으로는 조금 더 서스펜션이라든지 전체적인 감각도 한결 차분해졌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 고속 크루징을 할 때는 레인지 모드에서 조금 더 여유롭게 주행을 하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네, 물론 알아요. 네, 압니다. 이렇게 멋있는 또 이 터보라는 트림을 갖고 어마어마한 고성 스펙의 차를 운전을 하면서 지금과 같이 쭉 뻗어 있는 길을 볼 때면 나도 모르게 스포츠 플러스에 놓는 거는 맞아요. 저도 그랬으니까요. 네, 나쁘지 않습니다. 스포츠 플러스에 놓고 아주 역동적인 또 파워풀한 주행을 즐겨도 좋지만 이 사랑하는 사람들과 같이 여유롭게 장거리 크루징을 이어나갈 때는 레인지 모드에 놓고 좀 더 쾌적하게 이 전비까지 딱 세이브를 하면서 주행을 하는 것도 전혀 어색하지 않다, 나쁘지 않다. 이 차 한 대로 아주 여러 가지 면모를 보여주면서 운전자에게 깊은 또 만족을 주는 게 타이칸 크로스 투리스모 이 운전 모드 상황에 맞춰서 아주 쾌적한 또 즐거운 운전에 도움을 주는 게 타이칸 크로스 투리스모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폭발적인 성능을 바탕으로 정말 이 사람 혼을 쏙 빼놓게 만드는 아주 어마어마한 직진 그리고 가속, 고속감을 보여줬
보여줬는데요. 자, 그렇다면 이 포르쉐 전매 특허, 동력계뿐만 아니라 각종 주행의 완성도를 높이는 각 기술들도 한번 체험해 봐야죠. 그래서 제가 와인딩길, 조금 더 굽이치는 고갯길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도로 상황에서는 이 차가 또 어떤 매력을 보여줄지 바로 한번 확인해 보시죠. 조금 더 굽이치는 이 국도길을 또 달리고 있습니다. 스포츠 플러스 모드에 놨고요. 이 가상 사운드와 함께 이 스티어링 휠 전체적인 퍼포먼스 한번 느껴보시죠. 가속 페달을 살짝 밟아도 역시 엄청난 이 퍼포먼스, 가속력과 함께 이 몰입감이 상당합니다. 코너를 한번 돌아 나갈 때 진짜 말도 안 되는 이게 된다고? 놀랍습니다. 진짜 정말 안정적으로 차를 바닥에 바짝 붙어서 스티어링 휠 내가 원하는 만큼 정말 1도 1도 정확히 방향을 트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가능한 건가?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상당히 안정적이면서도 정확하고 아주 칼같이 돌아나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포르쉐 특히 911이 갖고 있는 거의 모든 기능이 이 차에 다 탑재가 되어져 있죠. 뭐 PASM, PTV, 토크 벡터링 플러스를 바탕으로 제가 가장 좋아하는 PDCC까지, 이 차 특히 PDCC는 이 계기판 화면에서 어느 정도 왔다 갔다 분배를 하고 있는지 실시간으로 보여주기도 하고요. 너무나도 말도 안 되는 이 거동을 바탕으로 아주 짜릿한 드라이빙의 퍼포먼스, 즐거움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PDCC 개인적으로는 뭐 마칸이라든지 카이엔이라든지 굉장히 좀 높이가 껑충한 차들한테 매칭이 아주 잘 맞는다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전기차 특히 타이칸 크로스 투리스모에서도 제 능력을 10분 발휘하면서 아주 놀라운 움직임을 보여준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PDCC 다음으로 감명 깊었던 요소 바로 이 서스펜션입니다. 기본적으로 PASM 포르쉐 액티브 서스펜션 매니지먼트가 탑재가 되어 있는데, 서스펜션의 구조 역시 3챔버 에어 서스펜션 타입이에요. 제가 개인적으로 가장 좋아하는 류의 서스펜션인데, 공기주머니를 굉장히 다양하게 넣어서 상황에 맞춰서 풀었다가 조였다를 반복하면서 승차감과 탄탄한 주행 퀄리티까지 동시에 잡은 아주 뛰어난 녀석이죠. 이 3챔버 에어 서스펜션, 이 타이칸 시리즈에 들어가니까 더할 나위 없이 궁합이 아주 좋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일반적인 노멀 모드에서는 정말 부드럽게 파나메라 뺨치는 아주 고급진 승차감을 구현하다가도 스포츠 플러스 모드 자세를 낮추면서 서스펜션을 탄탄하게 조이면 911의 그 화끈한 면모까지 동시에 챙기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PDCC와 PASM, 특히 3챔버 에어 서스펜션이 주는 이 합이 환상적인 하모니를 뿜어낸다 라고 저는 과감히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 차는 또 한 가지 지금까지의 포르쉐에서는 볼 수 없었던 아주 특별한 버튼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그래블 버튼이 위치해져 있죠. 이 자갈 모드라고 표시를 하기도 하는데, 한마디로 조금 더 험로 주행, 이 차의 특징을 고려할 때 오프로드 주행 성능을 강조하기 위한 버튼이에요. 버튼을 한번 누르면 노멀 모드보다도 더 위에 차체를 높게 띄워서 에어 서스펜션을 최대한 높게 띄워서 조금 더 이 험로 주행에 탁월한 타이칸 크로스 투리스모의 성능을 보여줍니다. 지금과 같은 이런 도로 그렇게 클린하지는 않아요. 만약에 911이나 박스터 갖고 왔으면 말도 안 되게 아예 진입조차 못했을 것 같은데, 주행을 한번 이어나가 볼까요? 확실히 차고가 높게 띄워져 있으니까 뭐 걸리는 것도 없고, 그리고 서스펜션도 한결 부드러워졌네요. 예. 굉장히 여유롭게 이런 험로를 포르쉐가 달린다고? 카이엔 말고 좀 놀라울 정도이고, 굉장히 아주 부드럽게 주행을 이어나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레저 활동을 즐기거나 교외로 나갔을 때 크게 부담 없이 적당한 비포장길을 달릴 수 있겠다라는 부분에 조금 더 초점을 맞추면 좋을 것 같고요. 확실히 차체를 높게 띄우니까 이 부담감도 덜하고 크로스오버만의 느낌을 아주 강하게 받을 수 있는 게, 아까의 그 와인딩에서 911 같던 실력은 또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차분하면서도 운전자에게 또 다른 믿음을 주는 아주 독특한 면을 갖고 있는, 또 발군의 영향을 갖고 있는
크로스 투리스모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전기차를 구입하는 소비자분들께서 가장 중요시하는 부분, 주행 가는 거리 한번 확인해 봐야죠. 이 차 같은 경우는 배터리 팩 용량 자체는 굉장히 큽니다. 93.4 kWh 배터리 팩이 탑재가 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1회 충전 시 주행 가는 거리가 274km를 인증받았습니다. 환경부 기준. 살짝 아쉽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드는데, 실제로 제가 80에서 100% 정도 충전을 했을 때 노멀 모드에서 한 350km, 300km 후반까지는 보여주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고, 생각 없이 주행을 해도 한 320, 30km 거뜬히 간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270km대 주행 가는 거리 잊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게다가 이 차는 600마력을 훌쩍 넘는 터보이잖아요. 차의 퍼포먼스를 생각하면 저는 그래도 마음에 든다 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또 800V 이때 고전압 충전 시스템을 갖췄기 때문에 충전 시간도 상대적으로 짧다라는 느낌도 들었고, 전체적으로 내 차를 굴리면서 주행 패턴이라든지 잘만 맞춘다면 그래도 크게 불편함 없이 차를 잘 굴릴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네요. 물론 이 차 단점도 존재합니다. 모든 차에 장점만 있으리란 법은 없겠죠. 이 차도 살짝 아쉬운 부분이 눈에 들어오는데, 단점을 어디서 찾아볼 수 있냐? 요 화면 속에 숨어져 있습니다. 바로 내비게이션 시스템입니다. 전기차가 이 내비게이션 시스템, 특히 순정 내비게이션 정말 중요하거든요. 폴스타라든지 아니면 요즘 나오는 현대기아 제네시스 전기차도 그렇고, 대부분의 최신 전기차 이 브랜드들이 신차를 내놓을 때 내비게이션에 굉장히 많은 공을 들입니다. 테슬라도 아주 대표적이고요. 물론 가까운 충전소 정도는 갈 수 있게 표시를 해 놓았어요. 하지만 그 이상의 무언가는 없습니다. 정말 포르쉐가 이 전기차 타이칸만을 위해서 개발하고 만들었다는 흔적은 찾아볼 수가 없었거든요. 심지어 내비게이션 상태도 우리가 많이 사용해서 익숙한 T맵이라든지 카카오 맵이라든지 휴대폰 내비게이션보다도 살짝 성능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조금 아쉽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수억 원에 달하는 차를 사면서 이런 부분까지 바라는 건 욕심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내비게이션 시스템만큼은 조금 아쉬운 단점으로 지적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포르쉐 타이칸 크로스 투리스모 이제 가격과 총평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이 차 같은 경우 가격대가 꽤 나가요. 확실히 터보라는 배지를 붙였기 때문에 가격이 무려 2억 원 초반부터 시작을 합니다. 여기에 이것저것 옵션을 넣다 보면 취등록세까지 하면 그래도 2억 5천 정도는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죠. 확실히 비싼 차는 맞아요. 그런데 우리 가격을 떠나서 포르쉐에서 가격, 가성비 이런 거 별로 어울리지 않잖아요. 이 차가 갖고 있는 제품 완성도라는 측면만 놓고 보면 다시 한번 깜짝 놀라게 되고 하염없이 박수를 쳐주고 싶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진짜 놀라워요. 이 포르쉐가 보여줄 수 있는 특히 이 타이칸 시리즈에서 갖고 있는 장점을 그대로 다 보여주는 이 외관 스타일링이 한결 이 사람들의 시선을 사로잡는 것 같고요. 실내 같은 경우는 전혀 흠잡을 데가 없죠. 디지털 요소를 굉장히 많이 강화를 했고, 이런 몇몇 이 소재의 퀄리티나 완성도도 역시 프리미엄 브랜드답게 아주 훌륭합니다. 물론 본격적인 플래그십 세단을 지향하는 이 파나메라와 비교하면 몇몇 포인트에서 고급감이 살짝 떨어지는 게 아닌가 라는 의구심이 들기도 하지만 그렇게 흠잡을 곳은 전혀 찾아 보이지는 않고요. 동력계, 파워트레인 주행 성능 말할 필요도 없죠. 600마력을 훌쩍 뛰어넘고 80토크, 90토크에 육박하는 이 성능, 가속 페달 살짝만 밟아도 금방 알아차릴 수가 있고, PDCC라든지 특히 3챔버 에어 서스펜션, 주행에 도움을 주는 각종 기능의 요소도 더할 나위 없이 행복합니다. 진짜 트렁크의 활용도 다시 한번 생각나지만 정말 좋았고요. 여러모로 아주 뛰어난 차가 이 포르쉐 타이칸 크로스 투리스모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게다가 터보면 더더욱 좋고요. 네, 지금까지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저는 지금까지 오토타임즈 김성 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